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먹는 즐거움 정기욱 소설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책 먹는 즐거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 가면 안 돼? 입술을 깨물고 있던 평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웃음으로만 가득했던 평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봤다. 수송아지처럼 큰 눈망울에 눈물 주름이 숨겨져 있었구나. 몰라줘서 미안해. 한참이나 통곡한 평진은 한탄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대. 우리 집은 왜 땅 한 떼기도 없는지 몰라. 슬퍼 말자. 서울로 가도 편지하면 되지. 방학 때 놀러 오고. 난 가기 싫은데, 여기가 좋은데. 그것이 평진과 마지막이었다. 오늘은 박정용 작가님의 단편소설 땡땡땡 안산학교 낭독해 드립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첫날, 엄마 손에 이끌려 먼 황토길을 터벅댔다. 교문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운동장 가득 웅성거렸다. 학부모들은 환한 웃음에 뿌듯한 표정이었지만 학교에 첫 발을 디딘 아이들은 위축된 눈으로 두리번거렸다. 처음 보는 서먹한 사람들, 눈에 익지 않은 낡은 목조 건물, 철조망으로 둘러친 학교는 낯설었다. 무슨 신호를 기다리는 듯 긴장감이 교정을 짓눌렀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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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롭게 느껴지는 쇳소리가 퍼졌다. 그 소리는 엄마와의 분리를 알리는 불길한 신호였다. 종소리가 끝나자 선생들이 나타나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엄마 곁을 떠나기 싫어서 쭈뼛거렸다. 떨어지지 않으려는 나를 엄마는 아이들 속으로 밀어넣었다. 남모르는 아이들과 함께 선생의 지시와 통제를 따랐다. 햇병아리들이 처음으로 배운 것은 앞으로 나란히였다. 땡땡땡 종이 울리면 모였고 그 소리에 흩어졌다. 우리들은 종소리에 자동으로 움직이는 파블로프의 개가 되어가기 시작했다. 학교를 몇 년 다니자 완벽한 파블로프의 개처럼 길들여졌다. 장난치며 놀다가도 땡, 땡, 땡 소리가 들리면 반사적으로 책상에 우르르 앉았다. 종소리가 나면 침 흘리며 밥을 기대하는 개처럼 선생의 구두발 소리를 기다렸다. 그 음파가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이상했다. 읽고 쓰고 외우는 공부는 타종 소리처럼 반복의 연속이었다. 분단별로 토론하는 수업이나 백과사전을 찾아보면서 스스로 하는 공부는 재미나고 좋았는데 무조건 암기시키는 주의교육이 점점 지겹고 싫어졌다. 5학년이 되자 새 책을 한 꾸러미나 받았다. 아, 기분이 상쾌해지는 책 냄새. 코끝을 자극하는 잉크 냄새가 좋았다. 사회책에는 어떤 그림이 있고 국어책에는 무슨 재미난 이야기가 있을까? 새 책 첫 장을 넘기자 국민교육 헌장이 나왔다. 하얀 종이에 박힌 글자들이 검정 깨알처럼 가득했다. 국어책과 산수책에도 바른생활책과 실과책에도 모든 책 앞머리에 국민교육 헌장이 실려 있었다. 아주 생뚱맞았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게 뭐야? 국민교육 헌장? 어른들이 읽을 것을 왜 우리들 책에 실었대? 키가 작고 눈매가 매서운 담임 선생은
국민교육헌장을 외워야 한다고 무거운 말투로 말했다. 그것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왜 외워야 하는지 한마디 언급도 없이 한 달 안에 외우라고 했다. 국어 수업을 할 때는 나름 재미나고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 국민교육헌장을 무조건 암기하라고 다그치는 것이 위로부터 지시받은 것 같았다. 한 줄이나 두어 줄도 어려운데 한 문단도 아니고 2장이나 되었다. 더군다나 된장, 간장은 알아도 헌장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첫 문장부터 내용이나 의미도 모르고 억지로 외워댔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부모도 선생도 알려주지 않았다. 놀기에 바쁜 우리들은 사는 이유나 사명을 스스로 생각해 볼 나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서두부터 거창했다. 나는 아닌 것 같고 출세하거나 훌륭한 어른들의 일로 여겨졌다. 한 줄도 간신히 암기했는데 앞으로 외울 분량을 가늠하니 까마득했다. 도어주가 되어서야 겨우 한 문단을 외울 수 있었다. 의미도 모르는 것을 암기하려니 머리에 들어오질 않았고 한숨이 맥없이 나왔다. 반 아이들은 비상이 걸려서 손에 쪽지를 들고 다녔다. 병아리가 물 한 모금을 머금고 하늘을 올려보듯이 쪽지를 한 번 보고 허공 쳐다보며 중얼대기를 반복했다. 아무리 애써도 제대로 외워지지 않았다. 어느 단락은 생각이 안 났고 어느 부분은 앞뒤를 바꾸기도 했다. 전체를 암기하는 것이 까마득해 보였는데 한 달이 되어갈 무렵에 다 외웠다는 동무가 나타났다. 선생이 시키자 다른 낱말을 갖다 대거나 한 문장을 빠뜨리기도 했다. 나도 외운다고 외웠는데 자꾸만 헷갈렸다. 머리를 극적이며 더듬거렸다. 지겹고 힘겨운 것을 왜 암기해야 하는지 짜증이 나고 반항심이 돋았다. 머리가 지끈거릴 때 가사를 바꿔 노래를 부르면 얼음 과자를 먹은 듯 시원해졌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외우자. 선생님이 우리를 혼내시겠다. 엄마 힘들어. 국민교육헌장. 뿡뿡뿡 외워야 해요. 친구들이랑 합창하고 나면 모두가 깔깔깔 하하하 웃음이 터져 나왔다. 숙제의 농사일까지 도우려니 육체적으로 고단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면 책볼을 집어던지고 곧바로 논이나 밭으로 향했다. 풀을 뽑거나 농작물을 갉아먹는 벌레를 잡아야 하는 잡다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때론 갯일 나간 엄마를 마중 나갔다. 바지락이 가득 담긴 소쿠리를 대신 들었다. 어찌나 묵직한지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에 비실거렸다. 농약이 흘러나가는 호스를 잡고 있는 것이 제일 큰 고통이었다. 독한 냄새에 손으로 코를 막아도 어지럽고 구역질이 났다. 저녁밥을 먹고 숙제하려는데 온몸이 노곤했다. 국민 교육헌장을 더 외워야 하는데 그만 등잔불을 켠 채 잠들었다. 밤을 밝힌 불은 심지마저 탔고 아침에 일어나니 코에 까만 그을음이 엉겨 있었다. 아침밥을 먹을 틈도 없이 숙제하려고 발버둥 쳤다. 학교 갈 시간이 목을 조이듯 다가왔다. 숙제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 국민교육헌장 암기도 산수숙제 절반도 못했다. 학교에 가려니 심란하여 죽을 맛이었다. 농번기에는 아이들도 몽땅 농사일을 도우러 나가야 했다. 피곤하고 숙제할 시간이 없음을 선생은 미처 모르는 듯 했다. 숙제를 안 하는 동무들이 많아질수록 꾸중의 정도가 심했고 채찍질 당할까 두려웠다.
전에 매맞았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손바닥이나 종아리가 움찔거렸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나가겠지. 초조한 마음을 혼잣말로 달랬다. 멍에를 맨 소처럼 발걸음이 무겁고 어기적거렸다. 집에서 학교 가는 중간 지점에 야트막한 산이 있었다. 그 산을 넘어가면 다른 동네가 나타났고 넘어오면 우리 마을이었다. 그곳까지 오면 다리도 아프고 숨이 차기에 쉬는 장소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안산이라고 불렀다. 그 산이 동네 안쪽을 둘러싼 앞산이라 안산으로 부른 듯 했다. 초여름 어느 날 학교에 가다가 안산 언덕까지 와서 그냥 주저앉았다. 친구들이랑 후배들이 헉헉거리며 올라왔다. 나는 손을 뻗어 올리면서 소리쳤다. 학교 가기 싫은 사람 여기 붙어라. 너도 나도 학교 가기를 거부하며 동조했다. 오늘 숙제도 안 했는데 학교 가기 싫다. 나도 국민교육헌장 못 외워서 선생님 얼굴 보기가 겁난다. 공부 못한다고 꾸중 듣기 싫어. 오늘 땡땡이 치자.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따르는 모범생들은 겁먹은 듯 머뭇거렸다. 지각 한 번 없는 순둥이들은 학교를 빠지면 큰일 난다는 듯 두려운 눈빛이었다. 그러다 선생님에게 걸리면 어쩌려고 혼날 텐데. 학교 종이 땡땡땡.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노래도 있잖아. 그냥 학교로 가자. 뭐? 학교 종이 땡땡땡? 그게 바로 땡땡이 치라는 신호지. 땡땡땡. 말이 똑같잖아. 안 그래? 까짓것 학교가 별거야. 그놈의 학교 종이 깨졌으면 좋겠다. 엿이나 사 먹게. 성격이 괄괄한 평진이는 마침 잘 되었다는 듯 책보를 나무 아래에 던졌다. 그의 집은 가난했다. 평진이는 쾌활했고 무엇이나 겁내는 것이 없는 애였다. 숙제나 준비물을 챙기는 적이 없음에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아예 그런 녀석이라고 선생은 문제아처럼 제쳐놓았다. 평진이는 놀기를 좋아했고 모험심이 얼마나 많은지 근처의 산골짜기나 바닷가에 후미진 곳을 모조리 헤집고 다녔다. 꼭 야생마 같았다. 나는 양편으로 나뉜 아이들을 번갈아 쳐다봤다. 야, 뭐 어렵게 그래. 학교 갈 사람 가고 땡땡이 칠 사람은 남으면 되지. 몇 명은 학교를 안 가는 쪽으로, 나머지 애들은 책보를 메고 학교로 향했다. 나는 주먹을 들어서 학교로 발걸음을 옮기는 동무들을 겁박했다. 너희들 이 주먹 봤지?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에서 소라 깨쳐 먹던 주먹이야. 고자질하면 고피 터진다. 학교 가기를 포기한 몇 명은 산속으로 숨었다. 학교에 안 가고 중간에서 놀던 애들이 어른들에게 걸리곤 했다. 아이들을 꾸중했지만 미워하는 말투는 아니었다. 학교 가기 싫은 그 마음을 잘 이해한다는 듯 어른들은 웃음기를 떼며 말했다. 너희들 오늘 또 땡땡이 치고 안산학교에 다녀오냐?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그때는 왜 그리 학교 가기가 싫었는지. 그러게 말이여. 지금 학교에 다니면 내가 1등을 도맡아 할 것 같은데. 뭐? 항상 꼬레비였던 내가 1등을 해? 나는 1등 하레비도 하겠다. 야, 나는 공부는 못해도 분단장이라도 했지. 공부보다 사회성이 뛰어나야 해. 그놈의 분단장 평생 권력이구나.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안 그런감? 그려, 맞아. 그 당시가 행복했는데 되돌아갈 수가 없네. 그곳은 어느새 안산학교나 땡땡학교로 불리게 되었고 학교를 빼먹고 농땡이 치는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안산학생이니 땡땡이 학생이라고 불렀다. 숙제를 못해서 학교 가기 싫은 아이, 납부금을 독촉받았으나 낼 수 없는 친구, 공부를 못한다고 꾸중을 듣는 동무,
무슨 일로 선생에게 매맞은 학생, 친구와 싸워서 학교 가기 싫으네, 별별 이유로 학교 가기를 포기하고 안산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었다. 혼자 학교를 빠지면 재미도 없고 무서웠기에 보통 100명이 의기투합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학교 가기를 포기하니 겁이 나면서도 목줄 풀린 망아지처럼 자유롭고 시원했다. 해방감에 기분이 들떴다. 우리는 어른들의 눈을 피해 슬금슬금 가재골로 이동했다. 그곳은 계곡이 깊었다. 사람들의 출입이 드물었고 물이 맑고 가재가 솔솔 잡혔다. 책 보는 소나무 밑에 무더기로 쌓아놓고 가재 잡는 재미에 푹 빠졌다. 돌을 살짝 들면 놀라 달아나는 가재들을 잽싸게 낚아챘다. 때론 집게에 물려서 손가락에 피가 나기도 했지만 아픈 것보다 잡는 재미가 더 쏠쏠했다. 구멍에 숨어있는 가재는 팔을 깊게 넣어서 잡아냈다. 가재를 끄집어내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뱀이다 소리치기도 했다. 뱀이 얼마나 징그럽고 무서운 존재인지 그 이름만 들어도 덜컥 놀라서 옆으로 획 피했다. 나중에는 장난인 줄 뻔히 알고 꿈쩍도 안 했지만 야,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가재나 갖고 와, 구워 먹게.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았지만 점심시간은 제때 알 수 있었다. 뱃속에서 쪼르륵거리는 소리가 학교종처럼 밥 먹어야 할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줬다. 우리는 도시락을 꺼내 잔치상처럼 차렸다. 누구는 밥에 고추장을, 어떤 동무는 김치를, 어느 친구는 마늘로 만든 장아찌 반찬을 하나씩 내놓았다. 계란말이나 멸치볶음은 특별한 때에만 찔끔 나오는 고급 반찬이었다. 보리가 반쯤 들어간 밥은 거무스름한 색을 띠었다. 가난했던 복수는 보리마저 없어서 밀을 넣은 밥을 했다. 복수는 밀로 만든 도시락을 열면서 얼굴이 붉어졌다. 뻔히 다 아는데 부끄러워하기는. 친구들은 복수의 얼굴을 못 본 척하면서 삭정에 불을 피워 가재를 구웠다. 진한 갈색의 가재는 불에 달구어지면서 밀밥처럼 붉은색으로 변했다. 그날의 가재는 단백질로 된 유일한 고기 반찬이었다. 복순의 집보다 더 궁핍했던 평지는 아예 도시락을 갖고 다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숟가락은 꼭 지니고 다녔다. 숟가락 손잡이를 절반으로 구부려서 허리춤 띠에 끼고 다녔는데 절대로 남에게 빌려주거나 만지지 못하게 했다. 접촉 불가의 자기만의 신성물로 여겼다. 그 숟가락으로 병마개를 따기도 하고 땅바닥에 금을 긋거나 일상에서 유용하게 쓰는 만능 도구였다. 점심 시간이 되면 그 숟가락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했다. 오전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렸다. 선생님이 교무실로 이동하면 평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갓난아기 우는 흉내를 냈다. 응애, 응애, 응애. 그의 응애 소리는 배고픈 정도에 따라서 강도와 장단과 화음이 달랐다. 심하게 배고프면 애절하면서 높은 톤으로 길게 뿜어냈다. 의사 전달이 안 된다 싶으면 말을 덧붙였다. 응행, 응행, 밥 줘, 밥 줘, 밥. 적당히 배고프면 응애 소리가 느려지고 리듬에 여유가 있었다. 목이 마를 때는 아주 빠르게 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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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물 이라며 호흡이 거칠어졌다. 응애 소리가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진짜 갓난아기가 우는 줄 알고 갓 부임한 여선생이 교실로 쫓아오기도 했다. 오래 근무했던 토박이 선생이 껄껄껄 웃으며 말했다. 아, 평진이라는 아이가 점심 먹기 전에 일부러 저래요. 그 애가 피덩이였을 때 모친이 병약해서 젖이 말랐답니다. 젖을 못 먹으니 기를 쓰고 울었나 봐요. 젖을 달라는 울음소리가 얼마나 애절했는지. 옆집 엄마가 달려와서 젖을
물렸답니다. 그 후 배만 고프면 응애 소리를 냈고 젖 동량으로 살아남았대요. 사람을 웃게 만드는 괴짜 녀석입니다. 곧 익숙해질 것입니다. 평진의 걸쭉한 소리에 아이들의 배는 침이 고였다. 평진이 허리춤에서 구부러진 숟가락을 뽑으면서 외치면 아이들은 일제히 도시락을 펼쳤다. 야호! 신나는 점심시간이야. 우리 다 함께 밥 먹자. 평진은 맨 앞줄부터 친구들의 도시락에서 한 숟가락씩 자기 밥인 양 떠먹었다. 남의 밥을 먹으면서도 왕처럼 당당했고 의젓했다. 평진의 행동에 불평하거나 얼굴을 붉히는 동무는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아이들은 좋아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리 해왔는데도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고 선생이나 학부모에게 일러 바치지도 않았다. 걸걸한 농담으로 반 전체에 웃음을 선사하고 쾌활하게 만들었기에 오히려 밥을 더 주려고 했다. 오전 시간에 선생에게 혼이 나거나 벌을 서서 교실 공기가 무거울 때도 평진은 점심시간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친구들이 몇 숟가락을 더 먹으라고 해도 딱 한 숟가락이었다. 여자 동무들이 건네는 밥은 절대로 먹지 않았다. 평진을 위해 나는 일부러 밥을 꾹꾹 눌러서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고 고구마나 감자를 가져갈 때면 한 개씩 더 넣었다. 불쌍한 듯이 건네는 밥은 늘 거절했고 내가 주는 것은 미소를 띠면서 당연하다는 듯 받았다. 평진은 가재골에서도 자기 도시락이 없음에도 호탕했다. 얘들아, 내가 가재를 가장 많이 잡았지? 밥 시간이다. 응애, 응애, 응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같이 밥 먹자.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둘러앉아서 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소풍 나온 기분이었다. 밥을 먹고 나서 씨름을 하거나 나뭇가지로 칼싸움을 하면서 실컷 놀았다. 태권도와 싸움 기술도 익히고 장난을 치면서 마음껏 즐거워했다. 찍던 꼴을 얽어서 절벽을 오르기도 하고 돌판매질 하면서 무사가 된 기분이었다. 3.1절이나 광복절 전후에는 화약을 넣은 딱총을 만들어 독립군 놀이를 했다. 총 쏘는 흉내를 내면서 내가 안중근이다 외치거나 솔방울을 던지면서 내가 윤봉길이다 폭탄을 받아라 소리쳤다. 평진은 먹을 수 있는 버섯과 독버섯을 가르쳐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이가 1살이나 더 많은 재지는 나무 타는 법과 꿩 알을 찾아내는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골치 아픈 문제풀이나 국민교육헌장 암기가 없는 안산학교의 하루는 행복했다. 아이들 모두가 선생이며 학생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배울 거리였고 함께 웃고 어울리는 자체가 공부였다. 살무사 같은 담임 얼굴을 안 보니 살 것 같다. 그러게 일도 안 하니 신선 노름이네. 집에 있으면 똥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데. 근데 국민교육헌장은 암기해서 어디에다 써먹는데? 야,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서 점수 따야지. 뭔 시험 걱정. 까짓것 빵점 맞으면 되지. 내가 빵점 대장 아니야? 이쁜 향화랑 빵점은 덤보지 마라. 내가 둘 다 찜해 놓았느니라. 평진아 꿈 깨라. 향화를 향한 애들이 한둘이냐? 그래? 그러면 6학년 마치는 날 태권도 대련으로 결정하자. 어허, 태권도 잘해야 뭐해? 향화가 마음을 줘야 차지하지. 치, 여자 마음 모르냐? 뭐든 잘하고 많고 크고 멋지면 그냥 넘어오는 것이. 여자야, 내가 다 잘하는데 공부가 문제네. 맨날 꼴등이니. 민철아, 네가 향화 좀 꼬셔봐. 꼬신다고 되냐?
향화 맘에 들도록 출세하든가 성공해야지. 젠장, 선생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재미없다. 우리 그냥 놀자. 그러게, 여자 얘기만 나오면 다투고 이상해져. 다시는 친맛자랑 얘기는 꺼내지 말자. 그것을 우리 안산학교의 전통으로 만들자. 좋아, 굳게 뭉친 우리들 성큼성큼 미래로 나가자. 함께 웃으면서. 평지는 학교를 초탈한 것인지 가짱게 여기는 것인지 호랑이 선생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빵점을 맞고 꼴찌를 해도 별 문제가 아니라는 듯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했고 산적 같은 너털 웃음을 잃지 않았다. 선생이 꾸중하면 뭘 그런 것을 갖고 그런데유? 하면서 껄껄 웃는 통에 선생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평진이 옆에 있으면 재밌고 뭔가 배우는 것이 많아서 좋았다. 공부 빼고는 못하는 것이 없는 애였다. 평진이 만든 연은 가장 높이 떴고 썰매는 겨울 저수지를 가장 빠르게 달리는 명품이었다. 모내기나 벼베는 것도 어른들 뺨칠 정도였다. 갯벌이나 들판이나 산에서나 자기 세상인 양 재주를 발휘하며 휘젓고 다녔다. 오후 서너 시쯤 실컷 놀던 우리들은 학교길을 유심히 살폈다. 학교를 마치고 오는 애들이 하나둘 보이면 큰 길로 슬쩍 들어섰다. 학교에 다녀오는 듯이 책보를 메고 태연하게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면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모범생처럼.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부모님이나 식구들이 있을 리 만무했다. 다들 논이나 밭으로 일하러 나가서 아무도 없었다. 동생들마저 일터로 붙들려 갈 정도로 분주한 농번기인데 안산에서 놀다 왔다는 사실이 따끔따끔 양심을 찔러왔다. 그놈의 국민교육헌장만 아니면 학교에 안 빠지는 건데. 다음 날 학교에 가면서 땡땡이 친 것이 들통날까 마음을 졸였다. 출석을 부르던 담임선생이 다 알고 있다는 듯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어제 무슨 일로 학교 안 나왔어? 아팠다고 할지 농사일을 도왔다고 할지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뜬모 심어야 한다고 애교 가지 말래슈. 일부러 억센 사투리로 항의하듯 언성을 높였다. 농사일을 핑계대는 것이 가장 잘 통하는 방법이었다. 담임선생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순간에도 안심하긴 일렀다. 동네 애들 중 누군가의 입에서 그 애 어제 학교 안 오고 안산에서 놀았대유 한마디가 튀어나올까봐 심장이 쪼여들었다. 무엇인가 잘못하면 정말로 무서운 것은 내 실상을 알고 있는 가까운 친구들임을 깨달았다. 그날 늦게까지 남아서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느라 머리를 싸매고 끙끙댔다. 이놈의 국민교육헌장 외우고 말 테야. 헌장아, 너는 나의 철천지 원수동무로다. 읽고 또 읽으면서 기필코 정복하겠다는 악착이 생겼다. 매일 중얼중얼 시부렁거리니까 믿고 싫던 그놈이 어느새 정들어 버렸다. 어느 날 새벽 나는 꿈속에서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고 있었다. 그 이후 완전히 암송했는지 입만 열면 술술 나왔다. 그러나 그 뜻과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지 여전히 몰랐고 그것을 왜 머리에 주입해야 하는지는 더욱 알 수 없었다. 공부하는 것보다 안산이나 가재골에서 노는 것이 더 신나고 재미있었다. 틈만 나면 동무들이랑 어울려서 벌판이나 앞산을 들쑤셨고 조개를 잡으러 갯볼을 헤집곤 했다. 6학년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평진네가 이사를 한다고 법석됐다. 논밭이 없어서 남의 땅을 부쳐먹고 살았는데 도지를 더 내라는 땅 주인과 시비가 붙어서 그만 땅을 떼이고 말았다. 며칠간 평진은 발정이 난 소처럼 이리저리 날뛰며 울부짖었다.
반 미치광이가 된 듯했다. 이사 하루 전날 평지는 낫으로 앞마당에 있는 미루나무 가지를 몽땅 쳐냈다. 이젠 다 소용없어. 나는 동무들과 이사 전날 밤 평진을 찾았다. 누구도 말이 없었다. 슬픈 눈빛으로 서 있다가 내가 겨우 입을 뗐다. 안 가면 안 돼? 입술을 깨물고 있던 평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웃음으로만 가득했던 평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봤다. 수송아지처럼 큰 눈망울에 눈물주름이 숨겨져 있었구나. 몰라줘서 미안해. 한참이나 통곡한 평진은 한탄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대. 우리 집은 왜 땅 한 떼기도 없는지 몰라. 슬퍼 말자. 서울로 가도 편지하면 되지. 방학 때 놀러 오고. 난 가기 싫은데. 여기가 좋은데. 그것이 평진과 마지막이었다. 우체부가 지나가면 평진이 보낸 편지가 있을까 물어봤다. 학교에도 다른 친구들 집에도 평진이 보내온 편지는 없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무소식이었다. 방학이 되면 올 줄 알았으나 겨울에도 여름방학 때도 나타나질 않았다. 평진이 떠나자 안산학교는 시들해졌고 재미가 없었다. 금방 1년이 흘러갔다.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언니께라는 노래를 건성으로 들으면서 졸업했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평진이 보고 싶고 그리웠다. 찾으려고 다방면으로 수소문했다. 허사였다. 서울로 올라간 후 학교도 못 다니고 공장에서 일한다는 풍문만 들렸다. 대학 시절에도 평진을 무진 찾았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 중동으로 일하러 갔다는 말도 있고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 한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했다. 그래, 뭔가로 주변을 웃기면서 아니 변화시키면서 살았을 것이야. 딱딱하고 재미없던 학교도 내가 있으면 금방 웃음천국이 되었지. 체루탄과 돌이 난무하던 그 시국에도 껄껄거리는 얼굴로 사람들을 낙관으로 이끌었을 것이야. 강요된 것을 싫어했던 자유인, 내가 가는 곳마다 해악으로 질펀하게 만들었겠지. 세상 한 구석이 너로 인해 환해졌을 것이야. 회초리를 든 선생마저 허허 웃게 만들던 친구야.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구나. 세월이 흐른 후 환갑나이가 되어 고향을 찾아갔다. 먼지 날리던 황토길은 시멘트로 포장되어 매끈했다. 안산학교에 다닌다고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웃어주던 어른들을 볼 수 있다면 반가울 텐데 대부분 앞산 비석 아래에 누워 있었다. 평진의 얼굴이 떠올랐으나 그의 집터는 새로 뚫린 도로로 변해 있었다. 학교 가기 싫은 애들이 책볼을 집어던지고 가재를 잡던 곳으로 향했다.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무가 장대하고 자풀이 중흥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 뛰노는 소리, 일꾼들이 부르던 노동요, 갓난애의 응애소리, 개 짖는 소리로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적막분 고양이 소리가 사라졌다. 아기 울음소리는커녕 버석거리던 쥐들마저 자취를 감췄다. 고요의 바다, 소리의 흔적들이 사라진 마을에 기억자로 허리 굽은 몇몇 노인만 대문 앞에 서 있을 뿐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연륜이 인생의 지표처럼 존경스럽다. 아이들로 북적였던 마을은 아슬한 전설 속에 묻혀 있다. 친구들도 어른들도 떠난 마을에 빈 집들만 덩그러니 앉아있다. 을씨년스럽다.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은 어디에 있는가?
정겨운 풍경으로 남아있는 산 및 오두막집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몽글몽글 텅 빈 하늘로 올라가 솜털 구름으로 흩어진다. 허무하다. 그립다. 지나온 세월과 동무들이 억지로 주입된 헌장에 기억마저 희미하다. 세월을 감아온 바람에 헝클어진 억새가 쓸쓸하게 사각거린다. 높은 어둠에 박혀있는 북두칠성, 북극성, 카시오페이아 별자리만 여전할 뿐. 모두 떠났고 몽땅 변했고 추억의 화석에 묻혀있다. 안산학교에는 동무가 있고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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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있고 땡땡땡이 있고 웃음이 있고 구부러진 숟가락과 함께 가난과 순수가 있고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이 있었는데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청룡 작가님 양력입니다. 고려대학교 이막과를 졸업했고요. 2020년 개간 소설매학의 단편소설 아버지의 거울로 등단했습니다. 2023년 경기예술지원 문학창작지원 소설집 연날리는 소녀 발간했습니다. 책 먹는 즐거움 정기욱 소설가였습니다. 저는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